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7월 27일 6.25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서 이른바 북한의 노병들을 모아놓고 핵 보유국,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했죠. 한마디로 핵무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7월 18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쟁 억지력은 언급했는데 이번에 다시 핵을 언급한 것이죠. 김정은의 핵 보유국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핵 보유국임을 명기해놨죠. 하지만 재작년 이래로 언급을 자제해왔던 핵 보유국, 핵 억제력을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비핵화 협상 노선 팽개쳤다는 것입니다.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뒤를 봐주는 중국도 있고 또 남한이 있으니 배가 불룩불룩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차피 북핵이 있건 없건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 문제는 미국의 태도겠죠. 미국이 이것을 용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11월 미국 대선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게 될까요? 북한의 핵무기를 내버려 둘까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유력한 부통령 또는 국무장관 후보로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수전 라이스라는 사람은요,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피하다면 북한 핵무기를 감내할 수 있다. 터러레이트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아마도 이런 조짐들을 김정은 정권이 감지를 하고 미국의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핵 보유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면서 미국과 소위 상호 핵 군축 협상을 나서겠다는 보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핵 군축,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빼면 북한도 핵무기 없애겠다. 그래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는 없으니 핵을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그때는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른바 상호 핵 군축 협상이죠. 자, 그런데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된다면, 미국이 이것을 인정해 준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른바 핵 정치학의 예측이 바로 이런 부분을 내다보는 것이죠. 핵폭탄은요, 사실 사용하는 무기는 아닙니다. 공갈을 치고 협박하는 것이죠. 핵을 병풍처럼 뒤에 쭈루룩 깔아놓고 재래식 무기로 인접국에게 도발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럼 그 인접국은 굴복해야 합니다. 뒤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요, 미국이 만일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른바 상호 핵 군축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재앙이 펼쳐집니다. 남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도발을 마구잡이로 벌여나가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핵을 배경으로 재래식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천안함 복침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른바 병풍 전략입니다. 설마 북한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쏘겠어?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핵을 평양에 날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핵무기를 병풍처럼 쭈루룩 깔아놓은 상태에서 재래식 도발을 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갈 치면 공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협박하면 협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북한이 기침 한번 하면 한국은 눈치를 봐야 합니다. 돈을 달려면 돈을 줘야 합니다. 쌀을 달려면 쌀을 줘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감옥에 넣으라고 하면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도발하겠죠. DMZ에서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날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 지역이 됩니다. 한반도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처럼 분쟁 지역이 됩니다. 남한에 있는 자본들, 해외 투자 자본들 빠져나가겠죠. 주가는 폭락합니다. 남한 정권의 권력을 누가 가져가든 경제를 지켜야 한다. 자본을 지켜야 한다. 주식을 지켜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평양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만큼 핵은 대항할 수 없는 절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도 최소 50여 개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남한 정권의 관계자의 인식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권력은 북한의 핵폭탄 개량 업그레이드를 막을 생각도 보이지 않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염사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이면 평화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주체사상 이데올로기, 북한의 저 흑암의 이념에 7천만 민족 전체가 인질이 되고 맙니다. 수년 내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남북한 권력자들의 기대처럼 혹은 착각처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미국 또한 북한의 얕은 수작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타협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장기적으로 큰 차원에서는 절대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게 될 경우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게 되고 중국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국가 자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을 미국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제재 압박 봉쇄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좀 전에 언급한 라이스 전 보좌관 역시 북한 핵무기 용인을 발언한 것 같지만 실제 의도는 그게 아니지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이 한 얘기는 섣부른 군사행동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북폭보다는 대북 제재와 고립을 통해 체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장기 압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김정은이 핵을 영구적으로 보유하겠다, 이번에 나온 발언은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북한 체제가 자멸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철저한 고립입니다. 굶주림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세계는 북한 체제 붕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쪽으로 키를 돌려갈 것입니다. 남한의 권력과 중국의 권세는 어떻게든 김정은에게 산소호흡기를 대려고 할 테지만 보편적 가치의 흐름은 이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미국과 서구문명 전체와 각을 세우면서 평양을 살리려고 한다면 다른 선택이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국도 고립과 굶주림의 수렁을 지나야 합니다. 물론 특권화된 소위 진보좌파 권력 집단은 그런 세상과도 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평범한 서민들, 소박한 삶을 살아온 일반 국민은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해봅니다. 북한 붕괴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 이것은 역사의 필연입니다. 김정은의 핵 보유 선언, 이번에 나온 발언은요, 이것을 조금 더 앞당기는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팍하고 완악해진 한국의 권력과 이에 동조한 국민들, 북한은 체제가 망하고 남한은 경제가 망하는 민족 공멸의 이른바 잔혹극을 스스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건대 이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한 경제가 망하고 더 큰 재앙이 터지기 전에 북한 체제가 더 빨리 망해야 합니다. 북한 체제가 하루속히 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정치적인 기도라고 착각하는 분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회자분들도 북한 체제 붕괴 기도하면 마치 극우적인, 극단적인 기도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재앙이 터지며 7,500만 백성들 전체가 주체 사상의 인질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미래가 오기 전에, 교회가 초토화되어 버리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2,500만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 없이 70년 동안 억압해온
그리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우상숭배 체제, 38,000개의 우상들을 세워놓은 저 악한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무너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가 바로 스스로 무너지는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웅덩이가 되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옵소서. 시편 7편 14절로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는 죄악이고 거짓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만들고 그 아버지 김정일이 나를 세운 핵무기는 웅덩이가 되어 김정은 정권이 빠지는 함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청수리에 내리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북한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김정은의 재앙은 김정은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김정은의 포악은 김정은의 정수리에 내리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한반도에 응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교만한 권세와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도 깨닫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변혁을 한반도 위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김일성이 파놓은 핵무기의 웅덩이에 김정은이 빠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